2014년 제주도의 외지고 습한 계곡에서 한 등산객이 하이킹을 하던 중 썩은 나뭇잎 더미 아래에 반쯤 묻힌 단단한 물체에 발이 걸려 우연히 넘어졌습니다. 호기심에 그는 나뭇가지로 그것을 파헤쳤습니다. 그것은 긁히고 진흙으로 뒤덮인 오래된 디지털 카메라였고 오랫동안 그곳에 있었던 것처럼 보였습니다. 등산객은 누군가의 여행 추억이 담겨 있을지도 모르는 분실물을 찾았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안에 있던 메모리 카드가 복구되었을 때 그것이 드러낸 것은 아름다운 풍경 사진이나 행복한 미소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5년 동안 잊혔던 악몽 운명적인 비행기에 탑승한 후 흔적도 없이 사라진 젊은 부부의 운명에 대한 끔찍한 진실을 여는 열쇠였습니다. 이 잊힌 카메라에는 단순히 사진만 담겨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한 생명의 마지막 순간과 치명적인 비밀을 담고 있었습니다. 이 비극적인 이야기는 서울에 사는 32세의 박민준과 30세의 한지연을 중심으로 전개됩니다. 친구들과 가족들은 그들을 현대적이고 성공적인 사랑의 전형이라고 묘사했습니다. 민준은 강남의 유명한 회사에서 일하는 재능 있는 건축가였습니다. 그는 조용하고 지적이며 야망이 넘치는 남자였습니다. 어릴 때부터 그는 항상 가족의 자랑이었고 일과 경력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모범적인 아들이었습니다. 그는 침착하고 때로는 약간 거리감이 있는 외모를 가졌지만 그가 사랑하는 사람들 특히 지연에게는 따뜻하고 사려 깊은 남편이었습니다. 그는 밤늦게까지 일하고 설계도와 스트레스를 집으로 가져오는 습관이 있었지만 주말에는 아내를 위해 시간을 내려고 항상 노력했습니다. 그러나 그 성공적인 외모 뒤에는 엄청난 압박감이 있었습니다. 그의 일은 끊임없는 창의력과 까다로운 고객을 상대하는 능력을 요구했고 그로 인해 그는 아내를 포함한 누구에게도 거의 공유하지 않는 극심한 스트레스 상태에 자주 빠졌습니다. 반면에 한지연은 자유로운 예술가의 영혼을 가졌습니다. 그녀는 집에서 일하는 아동도서 사파가였습니다. 그녀의 직업은 유연한 일정을 가능하게 했고 그녀는 아이들을 위해 다채로운 세상을 만드는 것을 사랑했습니다. 지연은 명랑하고 사교적이며 감정이 풍부한 성격을 가졌습니다. 그녀는 가족을 연결하는 사람이었고 항상 모든 사람의 생일을 기억하고 따뜻한 모임을 주최했습니다. 그녀는 민준을 열정적으로 사랑했고 그의 재능과 성실함을 존경했지만 때로는 그가 일에 너무 몰두할 때 외로움을 느끼기도 했습니다. 그들의 관계는 존중과 사랑 위에 세워졌지만 상반된 성격과 말없는 압박감으로 인해 만들어진 보이지 않는 거리감도 존재했습니다. 전통적인 중산층 가정인 민준의 가족은 그가 그의 경력을 더 직접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여성과 결혼하기를 항상 바랐지만 아들이 그녀에게 바치는 깊은 사랑 때문에 점차 지연을 받아들였습니다. 은퇴한 미망인 교사인 지연의 어머니는 민준을 친아들처럼 여겼고 딸의 행복을 전적으로 믿었습니다. 운명적인 사건은 2009년 10월 말에 어느 날에 일어났습니다. 큰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마친 후 민준은 자신과 아내에게 감정을 새롭게 하기 위해 짧은 휴가를 선물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는 몇 년 전 달콤한 신혼여행을 보냈던 한국의 천국 같은 섬제주도로 가는 비행기를 예약했습니다. 지연은 매우 흥분했습니다. 그녀는 민준이 선물한 악기는 디지털 카메라를 준비하며 모든 아름다운 순간을 기록하기를 희망했습니다. 2009년 10월 28일 아침 그들은 모험을 시작하는 다른 행복한 커플들처럼 손을 잡고 김포공항에 들어섰습니다. 그들은 비행기에 탑승했고 그것이 가족이나 친구 중 누군가가 그들을 본 마지막이었습니다. 미스터리는 그들이 어디로 갔는지가 아니라 착륙 후 어떻게 사라졌는지에 있었고 채울 수 없는 공백과 5년이 지나 잊힌 카메라 덕분에 비로소 답을 찾기 시작할 수 있는 질문을 남겼습니다. 이 실종 사건에 대한 한국 사회의 충격을 이해하려면 2009년의 배경을 다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때는 감시 기술이 오늘날처럼 보편화되지 않은 시기였습니다. CCTV는 주로 대도시 중심 가공항은행에 설치되었지만 제주도의 시골 지역이나 외딴 관광지에는 여전히 매우 드물었습니다. 디지털 흔적을 기반으로 사람을 추적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했습니다. 게다가 당시 개인정보보호법도 상당히 엄격하여 형사 사건에 대한 명백한 증거 없이는 경찰이 실종자의 전화나 금융기록에 접근하기가 어려웠습니다. 문화적으로 한국 사회는 항상 가족 간의 유대를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갈등이나 재정적 어려움의 징후가 없는 젊고 성공적인 부부가 갑자기 사라지는 것은 거의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것은 모든 사회적 규범에 어긋났고 지역사회의 불안과 혼란의 물결을 일으켰습니다. 모든 것을 가진 부부가 왜 작별 인사도 없이 모든 것을 버릴 수 있었는지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바로 이 미스터리와 믿기 어려운 사실이 박민준과 한지연의 실종 사건을 수년간 가장 오싹하고 많이 회자되는 미제 사건 중 하나로 만들었고비 오는 밤마다 항상 풀리지 않는 질문과 함께 다시 이야기되는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천국의 섬에서 그들에게 정말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제주도로의 운명적인 여행 전설 마포구의 현대적인 아파트에서 박민준과 한지연의 삶은 부러울 정도로 완벽해 보였습니다. 매일 아침 지연이 먼저 일어나 간단하지만 따뜻한 아침 식사를 준비했습니다. 집안 가득 퍼지는 커피와 토스트 냄새가 민준을 깨웠습니다. 그들은 함께 아침을 먹으며 하루 계획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지연은 새 책의 스케치에, 대민준은 회의와 미완성된 설계에 대해 말입니다. 겉보기에는 행복한 가정의 그림이었고 야망과 예술의 조화로운 결합이었습니다. 민준은 경제적 기둥이었고 점점 더 큰 프로젝트를 맡는 떠오르는 건축가였습니다. 지연은 가정을 돌보는 사람이었고 그들의 삶에 부드러움과 색채를 더하는 민감한 영혼을 가진 예술가였습니다. 그들의 관계는 친구들의 부러움을 샀습니다. 모임에서 그들은 항상 손을 잡고 나타났고 민준은 항상 지연의 이야기를 주의 깊게 들었으며 지연은 항상 자랑스러운 눈빛으로 남편을 바라보았습니다. 지연의 어머니는 자주 방문하여 직접 만든 반찬을 가져다주고 딸과 몇 시간씩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녀는 민준을 이상적인 사위, 딸에게 안정적인 삶을 가져다준 믿음직한 남자로 여겼습니다. 처음에는 약간의 거리낌이 있었던 민준의 가족도 지연을 완전히 받아들였습니다. 그들은 아들이 행복하고 성공하는 것을 보았고 그것이 그들이 원하는 전부였습니다. 하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 평범한 외모 뒤에 작은 균열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여행 전 마지막 몇 달 동안 민준은 더 짜증을 내고 냉담해졌습니다. 그는 종종 밤새 일했지만 항상 프로젝트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지연은 때때로 그가 텅 빈 컴퓨터 화면 앞에서 불안한 표정으로 멍하니 앉아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녀가 물으면 그는 단지 업무 스트레스라고 일축했습니다. 그는 비밀스러운 전화를 받기 시작했고 종종 발코니로 나가 속삭이는 목소리로 이야기했습니다. 남편을 사랑하는 아내의 민감함으로 지연은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감지했습니다. 그녀는 대화를 유도하고 그가 좋아하는 음식을 준비하고 함께 산책하자고 제안했지만 민준은 침묵이나 짧은 대답으로만 응했습니다. 지연의 절친한 친구 중 한 명은 나중에 여행 약 2주 전에 지연이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전화했다고 회상했습니다. 그녀는 민준이 재정적인 문제일 수도 있는 매우 큰 무언가를 숨기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이 친구가 지연에게서 들은 마지막 말은 제주도 여행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희망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쩌면 이 여행이 우리를 다시 연결해 줄지도 몰라. 우리에겐 그게 필요해. 부부의 마지막으로 기록된 행동은 10월 28일 아침이었습니다. 민준은 부모님에게 전화하여 곧 비행기에 탈 것이며 도착하면 다시 전화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지연은 어머니에게 엄마 우리 이제 가요. 엄마 선물 사올게요. 사랑해요. 라는 내용의 문자를 보냈습니다. 그것이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그들은 카메라 한 대옷 가방 하나 그리고 둘 중 한 명만 아는 비밀을 가지고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하지만 이 평범한 모습 뒤에는 모든 것을 집어삼킬 암문이 들이우고 있었습니다. 2009년 10월 28일은 휴가를 보내기에 완벽한 날처럼 시작되었습니다. 서울의 하늘은 맑았고 공기는 쌀쌀했습니다. 오전 9시경 박민준과 한지연은 김포공항에 도착했습니다. 수속 카운터의 CCTV에는 그들이 매우 행복해 보이는 모습이 담겨 있었습니다. 지연은 남편의 팔짱을 끼고 때때로 그의 어깨에 머리를 기댔습니다. 민준은 다소 피곤해 보였지만 아내와 미소를 지으며 대화했습니다. 그들은 큰 여행 가방 하나와 핸드백 하나만 가지고 있었고 지연은 그 안에 자신의 카메라를 조심스럽게 넣었습니다. 10시 30분 그들의 비행기가 이륙했습니다. 한 승무원의 증언에 따르면 그들은 나란히 앉아 있었고 지연은 민준의 어깨에 기대어 비행 내내 거의 잠을 잤으며 민준은 건축 잡지를 읽었습니다. 이상한 점은 없었습니다. 11시 45분 비행기는 제주국제공항에 착륙했습니다. 도착 로비의 카메라는 그들이 짐을 찾고 밖으로 나가는 모습을 기록했습니다. 민준은 전화를 하는 것처럼 보였고 지연은 신나게 주위를 둘러보고 있었습니다. 12시 30분 그들은 공항 내 렌터카 서비스 카운터에서 은색 승용차를 빌렸습니다. 렌터카 직원은 나중에 경찰에게 민준이 다소 서두르는 것처럼 보였지만 의심스러운 점은 없었다고 진술했습니다. 그들은 3일치 렌트비를 선불로 지불했습니다. 그들은 바다가 보이는 서귀포의 한 고급 호텔로 차를 몰았습니다. 오후 2시경에 체크인했습니다. 호텔 직원은 그들이 신혼여행을 온 커플처럼 매우 행복해 보였다고 기억했습니다. 그것이 독립적인 증인이 두 사람을 함께 명확하게 본 마지막이었습니다. 객실카드 데이터에 따르면 그들은 방에 한 번 들어간 후 다음날 아침까지 나오지 않았습니다. 10월 29일 오전 8시경 호텔 주차장의 CCTV에는 민준과 지연이 렌터카에 오르는 모습이 기록되었습니다. 지연은 손에 카메라를 들고 탐험을 떠날 준비가 된 모습이었습니다. 그들은 어디로 차를 몰았을까요? 아무도 확실히 모릅니다. 공공 CCTV에서 그들의 추가적인 이미지는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두 사람의 휴대폰 신호도
그날 정오 무렵에 사라졌습니다. 걸려온 전화는 모두 음성사서함으로 넘어갔습니다. 가장 이상한 일은 그들이 체크아웃하고 서울로 돌아갈 예정이었던 10월 31일에 일어났습니다. 호텔 직원은 손님이 체크아웃하지 않자 확인하러 올라갔습니다. 방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그들의 여행 가방은 사라졌습니다. 모든 것이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어 마치 그들이 정상적으로 떠난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렌터카는 여전히 호텔 주차장에 있었고 문은 잠겨 있었으며 침입이나 소란의 흔적은 없었습니다. 차 열쇠는 호텔방 테이블 위에서 발견되었습니다. 이때부터 모든 것이 이상해졌습니다. 마치 부부가 이 천국의 섬에서 공기 중으로 사라진 것처럼 텅 빈 차와 수많은 답없는 질문만을 남겼습니다. 침묵은 10월 31일 저녁부터 걱정스러워지기 시작했습니다. 마지막 문자 이후 딸에게서 아무런 연락을 받지 못한 지연의 어머니는 두 사람에게 연락을 시도했지만 모두 실패했습니다. 그녀는 그들이 너무 즐겁게 놀고 있거나 제주도의 신호가 좋지 않을 것이라고 스스로를 위로했습니다. 하지만 다음 날인 11월 1일이 지나도 아무 소식이 없자 차가운 불안감이 그녀의 마음속에 스며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민준의 가족에게 전화했습니다. 그의 부모님도 공항에서의 마지막 통화 이후 아들과 연락이 닿지 않았다고 확인해 주었습니다. 공황 상태가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양가 가족은 항공사에 전화하여 박민준과 한지연이 예정된 서울행 비행기에 탑승하지 않았음을 확인했습니다. 경찰에 첫 신고 전화가 걸려온 것은 11월 1일 저녁 민준의 아버지에 의해서였습니다. 그는 아들과 며느리가 제주도 여행 후 실종되었다고 신고했습니다. 처음에 서울 현지 경찰은 이 사건을 긴급사건으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부부가 가족에게 알리지 않고 휴가를 연장하기로 결정했을 수도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이것은 초기 몇 시간 동안의 심각한 실수였습니다. 가족들의 계속된 압박이 있고 나서야 서울경찰은 제주경찰서에 연락했습니다. 실종사건을 전문으로 하는 베테랑 수사관 김진호 형사가 이 임무를 맡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그도 삶의 압박에서 벗어나고 싶은 부부의 가출 사건일 수 있다고 다소 회의적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첫 수사를 시작하면서 그 생각은 금방 사라졌습니다. 김 형사팀은 서귀포의 호텔로 갔습니다. 그들은 렌터카가 여전히 그곳에 있고 흠집 하나 없이 내부가 깨끗하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호텔방에도 다툼의 흔적이나 비정상적인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모든 것이 너무나 정돈되고 너무나 평범했으며 바로 그 평범함이 그것을 무섭도록 비정상적으로 만들었습니다. 현장에서의 첫 번째 발견은 차 안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차의 외부와 내부는 매우 깨끗했지만 법의학팀은 운전석 쪽 발매트 아래에서 제주도 동부 해안지역 특유의 붉은 흙과 모래알 몇 개를 발견했습니다. 이는 차가 해변이나 바다 근처의 비포장도로로 운전되었음을 시사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그들이 가진 전부였습니다. 낯선 지문도제 3자의 흔적도 없었습니다. 사건은 처음부터 미스터리의 안개에 쌓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빙산의 일각에 불과했고 이 섬이 숨기고 있는 깊은 비밀이었습니다. 수사는 신속하게 확대되고 심화되었지만 파고들수록 형사들은 출구 없는 미로에 빠진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김진호 형사팀은 모든 증인들을 다시 상세하게 면담했습니다. 공항 직원 렌터카, 직원 호텔 직원 모두 일관된 증언을 했습니다. 부부는 행복해 보였고 평범했으며 어떤 긴장이나 두려움의 징후도 없었습니다. 형사들은 그들의 은색 렌터카 이미지를 찾기 위해 제주도 전역의 수백 시간 분량의 CCTV 녹화 영상을 샅샅이 뒤졌지만 아무런 성과도 없었습니다. 구불구불한 해안 도로와 광활한 시골 지역을 가진 섬은 흔적도 없이 그들을 삼켜버렸습니다. 이후 수사는 서울에 있는 두 피해자의 과거로 방향을 틀었습니다. 경찰은 그들의 아파트를 수색하고 컴퓨터 편지계인 서류를 확인했습니다. 그들은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민준이 심각한 재정적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그는 주식 투자에서 큰 손실을 보았고 지연은 전혀 모르는 것 같은 약 2억 원에 달하는 개인 부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발견은 1년의 새로운 가설을 낳았습니다. 경찰의 초기 가설은 계획된 도피였습니다. 아마도 민준이 빚의 압박을 견디지 못하고 아내를 설득하여 다른 곳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했을 것이라는 가설이었습니다. 이 가설은 그들이 왜 그렇게 조용히 사라졌는지를 설명해 주었습니다. 하지만 또 사람의 은행 계좌에서 실종 전에 큰 금액의 인출 거래가 없었다는 점과 모순되었습니다. 그들의 여권도 집서랍에서 발견되어 그들이 한국을 떠날 의도가 없었음을 시사했습니다. 가짜 제보들이 계속해서 나타나 수사팀의 귀중한 시간을 낭비하게 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부산에서 그들과 닮은 부부를 보았다고 신고했고 다른 사람은 한라산의 외딴 마을에서 그들을 만났다고 확신했습니다. 하지만 모든 것은 막다른 골목으로 이어졌습니다. 사건은 언론과 대중의 큰 관심을 끌었습니다. 김 형사와 그의 팀에 대한 압박은 점점 더 커졌습니다. 신문들은 그들이 신비로운 종교 집단에 납치되었다는 가설부터
외계인에게 납치되었다는 터무니없는 이야기까지 추측성 기사를 쏟아냈습니다. 사건은 점차 도시 전설이 되었고 제주도를 찾는 관광객들에게 전해지는 경고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시간이 흐르고 단서는 고갈되었으며 사건은 점차 잊혀져 제주경찰서의 가장 차가운 미제 사건 파일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5년 후 2014년 어느 여름날 한 관광객의 우연한 발견이 모든 것을 뒤집고 죽은 듯했던 사건에 새로운 생명을 불어넣게 됩니다. 2014년 여름 박민준과 한지연이 사라진 지 5년 후 대학생 이동현은 제주도 한라산 국립공원의 인적이 드문 지역에서 혼자 하이킹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사진 애호가였고 관광 지도에 없는 오솔길을 탐험하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바위와 빽빽한 나무로 뒤덮인 가파른 비탈을 내려오던 중 그는 발을 헛디뎌 작은 계곡으로 굴러 떨어졌습니다. 다행히 심하게 다치지는 않았지만 일어나려고 할 때 그의 손이 차갑고 단단한 물체에 닿았습니다. 그것은 진흙으로 뒤덮인 구식해놓은 디지털 카메라였습니다. 호기심 많은 성격의 이동현은 그것을 주워 배낭에 넣었고 안에 있는 데이터를 복구할 수 있을지 시험해보기로 생각했습니다. 며칠 후 서울로 돌아온 그는 전문 수리점에 카메라를 가져갔습니다. 수리기사는 처음에는 비관적이었습니다. 카메라는 수년간 습기에 노출되어 심하게 손상되었습니다. 하지만 다행히도 안에 있던 메모리 카드는 비교적 잘 보존되어 있었습니다. 몇 시간의 노력 끝에 기사는 모든 데이터를 성공적으로 복구했습니다. 이동현이 첫 번째 사진들을 보았을 때 그는 평범한 여행 사진들만 보았습니다. 바다 앞에서 환하게 웃고 있는 젊은 커플 제주도의 풍경 사진들. 그는 거의 그것들을 지울 뻔했습니다. 하지만 마지막 사진들로 스크롤하면서 불안감이 엄습했습니다. 마지막 사진들은 황혼이나 이른 아침처럼 보이는 어두운 조명 조건에서 찍혔습니다. 배경은 유명한 관광지와는 다른 빽빽한 숲이었습니다. 하지만 가장 무서운 것은 약 15초 길이의 짧은 비디오 클립이었습니다. 비디오는 촬영자가 도망치고 있는 것처럼 심하게 흔들렸습니다. 유일한 소리는 거친 숨소리와 바스락거리는 나뭇잎 소리뿐이었습니다. 마지막 몇 초 동안 카메라는 땅에 떨어진 듯했고 렌즈는 위를 향해 있었으며 비디오가 갑자기 끝나기 전 아래를 내려다보는 제3의 남자의 얼굴이 흐릿하지만 틀림없이 포착되었습니다. 그의 표정은 차갑고 무서웠습니다. 이 동현은 자신이 범죄의 증거를 우연히 발견했을 수도 있다는 것을 깨닫고 즉시 메모리 카드를 가장 가까운 경찰서로 가져갔습니다. 처음에는 젊은 경찰관들이 별 관심을 보이지 않았지만 나이 든 경찰관이 그 이미지들을 보고 5년 전의 미스터리한 실종 사건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메모리 카드는 즉시 제주도의 김진호 형사에게 보내졌습니다. 이 사건을 결코 포기하지 않았던 김 형사가 메모리 카드를 받았을 때 그의 심장은 격렬하게 뛰었습니다. 그는 이것이 5년 동안 기다려온 전환점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수사의 방향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이것은 더 이상 실종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살인 사건이 되었습니다. 김진호 형사와 그의 팀이 메모리 카드에 있는 각 파일을 분석하기 시작했을 때 그들은 마치 비극적인 이야기의 마지막 조각들을 맞추는 것 같았습니다. 메모리 카드에는 총 87장의 사진과 3개의 비디오 클립이 있었고 부부의 마지막 이틀을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2009년 10월 28일과 29일 아침에 찍힌 첫 번째 사진들은 기쁨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지연은 민준과 함께 많은 셀카를 찍었고 그들은 해변에서 화산암 옆에서 그리고 아름다운 일몰 앞에서 환하게 웃었습니다. 하지만 형사들이 더 자세히 살펴보았을 때 그들은 걱정스러운 세부사항을 발견했습니다. 34번째 사진부터 검은 재킷을 입은 한 남자의 모습이 몇몇 사진의 먼 배경에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다른 관광객이라고 생각했지만이 남자는 항상 일정한 거리를 유지했고 얼굴은 항상 가려져 있거나 돌아서 있었습니다. 그는 마치 그들을 감시하는 것 같았습니다. 약 1분 길이의 두 번째 비디오 클립은 지연과 민준이 차 안에 앉아있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지연은 바깥 풍경을 촬영하고 있었지만 그녀는 우연히 카메라를 백미러 쪽으로 돌렸습니다. 짧은 순간 거울에는 그들의 차를 뒤쫓는 낡은 검은색 세단의 이미지가 비쳤습니다. 가장 충격적인 발견은 이동현이 경찰에 신고하게 만든 15초짜리 마지막 비디오 클립에 있었습니다. 전문가팀은 이미지를 분석하고 선명하게 만들었습니다. 카메라를 내려다보는 제3의 남자의 얼굴이 확인되었습니다. 그는 박민준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왼쪽 뺨에 긴 흉터가 있고 얼음처럼 차가운 눈빛을 가진 완전히 낯선 얼굴이었습니다. 이 비디오에서도 끔찍한 새로운 질문이 생겨났습니다. 남자는 누구이며 그가 민준과 지연에게 무슨 짓을 했는가? 김 형사는 즉시 전국 데이터 시스템에서 안면 인식을 실행하라고 명령했습니다. 몇 시간 후에 나온 결과는 수사팀 전체를 경악하게 했습니다. 비디오 속의 남자는 35세의 강동철이었고 폭행 및 공갈 전과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강동철은 박민준의 회사가 실종 2년 전에 인수한
작은 건설 회사의 직원이었습니다. 강은 구조 조정 과정에서 해고되었고 책임자들에게 복수하겠다고 공개적으로 위협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명확한 용의자가 생기자 수사는 맹렬한 속도로 재개되었습니다. 경찰은 강동철 또한 부부가 실종된 직후 의문스럽게 사라졌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는 인천에 있는 자신의 임대 아파트를 아무것도 가져가지 않은 채 버려두었습니다. 전국적인 수배령이 내려졌습니다. 새로운 증인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제주도의 한 지역 주민은 2009년 10월 말 외딴 산책로 근처에 주차된 의심스러운 검은색 세단을 본 것을 기억해냈습니다. 강동철의 친구는 강이 부자 건축가놈에게 교훈을 가르쳐주겠다고 자랑한 적이 있다고 증언했습니다. 카메라에 대한 사실을 알게 된 대중과 언론은 폭발했습니다. 오래된 미제 사건은 이제 뜨거운 화제가 되었습니다. 상세한 가설들이 형성되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이자 가장 가능성 있는 가설은 강동철이 원한을 품고 부부를 제주도까지 따라갔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복수를 위해 그들을 납치하고 살해한 후재물을 훔치고 도주했다는 것입니다. 이 가설을 뒷받침하는 증거는 강이 폭력적인 과거 그의 위협 그리고 마지막 사진과 비디오에서의 그의 존재였습니다. 두 번째 가설은 가능성은 낮지만 민준이 빚에 쪼들려 자신의 가족으로부터 돈을 갈취하기 위해 강동철을 고용하여 가짜 납치극을 꾸몄지만 계획이 잘못되어 비극으로 끝났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민준과 강이 서로 연락했다는 증거는 없었습니다. 김 형사의 의견은 명확했습니다. 이것은 치밀하게 계획된 복수극입니다. 강동철은 늑대였고 부부는 그의 먹잇감이었습니다. 강동철의 신원이 공개된 후대 규모의 추적이 시작되었습니다. 전국 수배령이 내려졌고 그의 사진은 모든 뉴스와 신문에 실렸습니다. 추가 수사는 2009년 이후 강의 행적을 추적하는 데 집중되었습니다. 경찰은 그가 여러 가명을 사용하며 살았고 신분을 숨기기 위해 작은 도시들을 계속 이동하며 육체노동을 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박 씨와 한 씨 가족의 반응은 고통과 희미한 희망이 뒤섞인 것이었습니다. 자식이 살해되었을 수도 있다는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었지만 적어도 그들은 증오할 이름과 얼굴 그리고 정의가 실현될 것이라는 희망을 갖게 되었습니다. 지연의 어머니는 딸의 마지막 사진을 본 후 쓰러졌습니다. 그녀는 딸의 마지막 순간이 공포로 가득 찼다는 생각을 견딜 수 없었습니다. 제주도 지역사회도 영향을 받았습니다. 이 사건은 섬의 평화로운 이미지에 어두운 그림자를 드리웠고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안전에 대해 두려워하게 만들었습니다. 추적은 2014년 12월 경찰이 광주시의 한 여관 주인으로부터 제보를 받으면서 끝이 났습니다. 그는 자신의 새로운 세입자가 강동철이라는 것을 알아보았습니다. 특수팀이 배치되었고 강은 자신의 허름한 여관방에서 깊이 잠들어 있을 때 체포되었습니다. 그는 전혀 저항하지 않았습니다. 신문 과정에서 강동철은 처음에는 침묵을 지켰지만 카메라에서 나온 반박할 수 없는 증거 앞에서 마침내 모든 범죄를 자백했습니다. 그는 오랫동안 민준에게 복수할 계획을 세웠다고 진술했습니다. 그는 그들을 제주도까지 따라갔고 적절한 기회를 기다렸습니다. 10월 29일 오후 그는 한적한 해안도로에서 그들의 차를 막아 새우고 숲속 깊은 곳으로 운전하도록 강요했습니다. 그곳에서 그는 두 사람을 모두 살해하고 외딴 곳에 시신을 묻었습니다. 그는 도망치기 전에 돈과 몇 가지 귀중품을 훔쳤습니다. 강의 진술에 따라 경찰은 박민준과 한지연의 유해를 발견했습니다. 사건은 마침내 종결되었습니다. 강동철은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 사건의 현재 상태는 법적으로는 종결되었지만 남겨진 사람들의 고통은 여전히 남아있습니다. 지연의 어머니는 딸을 묻은 후평화를 되찾기 위해 조용한 시골로 이사했습니다. 민준의 가족은 여전히 서울에 살고 있지만 대중 앞에 거의 모습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김진호 형사는 자신의 경력에서 가장 잊을 수 없는 사건을 해결한 후 승진했지만이 승리에는 씁쓸한 맛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제주도 실종 사건은 기술이 어떻게 침묵의 증인이자 정의의 강력한 목소리가 될 수 있는지를 냉정하게 상기시켜주는 오랜 유산을 남겼습니다. 주요 미스터리는 해결되었지만 부부의 마지막 순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그들이 겪어야 했던 공포에 대한 질문은 영원히 완전히 해소되지 않을 것입니다. 사회에 남겨진 교훈은 경계심과 사건이 수년간 미제로 남아있더라도 결코 희망을 포기하지 않는 것의 중요성입니다. 이 사건은 또한 외딴 지역의 CCTV 시스템 강화와 실종사건 수사 절차 개선에 대한 전국적인 논의를 촉발시켰습니다. 당신이나 당신의 지인이 어떤 실종사건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있다면 그것이 얼마나 오래되었든 상관없이 가장 가까운 경찰서에 연락하십시오. 작은 단서 하나가 잃어버린 이들에게, 정의를 남겨진 이들에게 평화를 가져다 주는 데 필요한 전부일 수 있습니다.